안녕하세요, 여러분. C 언어 11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1주에는 파일 처리 부분을 나갈 건데요. 10주에서 하던 그 14장 함수와 포인터 활용의 맨 끝부분, 보이드 포인터 관련 부분이 내용이 남아 있어요. 요것만 잠깐 본 다음에 15장 파일 처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이드 포인터 부분이에요. 보이드라는 건 타입 대신에 하나의 타입으로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타입 자리에 이렇게 int나 double 이런 게 아니라 void라는 타입 이름이 오면 이것은 말 그대로 비었다, 뭐가 없다 이런 얘기로 쓰이는 거예요. 뭐가 없냐면 타입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타입을 특정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이드 타입의 변수는 선언할 수 없어요. 보이드 타입의 변수는 불가하고 보이드 포인터 타입의 변수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포인터인데 타입을 특정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잘 생각하시고 이거는 활용도가 많아서 많이 쓰이게 되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포인터 변수가 있을 때 그 변수가 포인터라는 표시 물론 있지만 타입도 반드시 적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포인터의 타입은 언제 쓰이죠? 두 가지 경우에 쓰입니다. 간접 참조할 때, 즉 간접 참조라는 것은 포인터 값이 주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주소인 번지수에 찾아간 다음에 찾아가는 것까지는 번지수만 있으면 되지만 찾아간 다음에 그 자리에서부터 몇 바이트를 잡아서 어떤 형태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간접 참조, 역참조이죠. 예, 그러한 간접 참조를 하려면 타입이 있어야만 가능하죠. 내가 8바이트를 잡아야 될지 4바이트를 잡아야 될지 조차 모르잖아요. 타입이 없으면. 네. 그래서 포인터 타입을 가지고 간접 참조할 때 타입이 필요합니다. 또 타입이 필요한 경우는 포인터 연산을 할 때죠. 포인터 연산은 증감만 있어요. 그러면 포인터를 가지고 증가, 즉 뿔뿔이라고 하면 포인터의 타입에 해당되는 사이즈 오브 바이트만큼 뒤로 가는 것이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시키면 앞으로 가는 것이고, 예, 그래서 포인터의 증감연산 그리고 간접 참조 두 가지를 할 때 타입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보이드 포인터 타입의 p에는 어떤 형태의 주소든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명시적인 형변환,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보이드 포인터 이렇게 쓰는 명시적인 형변환이 필요 없어요. 어떤 타입이건 포인터 타입으로 만들기만 하면 그것은 보이드 포인터에다가 타입 변환 없이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되는 거예요. M의 주소를 받아서 한번 출력해 보고 이번에는 D의 주소를 받죠. M하고 D는 엄연히 타입이 다른데 M의 주소도 피해 받았다가 D의 주소도 피해 받았다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모두 받냐 하면 함수의 주소도 받습니다. myprint라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 똑같은 단어라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봅시다. myprint에 인자도 보이드, 반환도 보이드라고 썼어요. 여기에다 보이드라고 쓴다라는 거는 그냥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보이드 타입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반환값 없다, 인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요런 그냥 함수 모양만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내용 그냥 넣었어요.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에 대한 포인터를 내가 p에다가 대입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역시 p 이렇게 해서 p의 값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p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해서 myprint 함수를 호출할 수도 있어요. 함수 포인터, 보통의 함수 포인터처럼. 그런데 그때 그러한 연산을 한다는 것은 p하고 가로 열고 닫고 한다라는 것은 타입을 정확하게 알 때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그대로 p 열고 닫고 이렇게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p는 myprint 같은 보이드의 보이드 이런 타입이 아니라 p는 그냥 보이드 포인터니까요. 즉 자신의 타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역참조 또는 어떤 증감연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한번 실행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세 개의 주소값이 다 잘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여기에서 한번 호출하려고 해볼까요? 이렇게 호출한다고 해봅시다. 뭐라고 그러죠? 빨간 줄이 같죠? 네, 호출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D의 주소를 받았으니까 더블 타입이잖아요. 그러면 printf %lf로서 P의 역참조 값을 프린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역시 안 된다고 하죠. 불완전한 형식이라고 하죠. 즉 P가 완전한 형식이 아니어서 이런 게 안 됩니다. 당연히 이것도 여기 이게 있네요. 당연히 이런 것도 안 되겠죠. P를 역참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P를 뿔뿔 이런 것도 안 되겠죠. 예, 이것도 역시 타입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다라는 걸 잘 인지하시고 여러분들도 이 예제 그대로 타이핑해서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예제인 669페이지에 있는 예제는 이전 예제를 수정하는 것으로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보이드 포인터 타입 P죠. 보이드 포인터 타입인 변수를 이용해서 바로 역참조하거나 아니면 포인터 연산을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먼저 P에다가 M의 주소를 넣었어요. 즉 인테저 포인터 값을 넣은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P는 보이드 포인터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없죠. 보이드 포인터를 간접 참조가 할 수가 없죠. 간접 참조를. 그러면 이것을 내가 알고 있는 그 타입, 지금 인테저 포인터 타입이잖아요. 그걸 알고 있으니까 P라는 보이드 포인터 타입을 인테저 포인터 타입으로 명시적인 형변환, 이게 명시적인 형변환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잖아요. 예, 명시적인 형변환 연산자로서 인테저 포인터로 바꿉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인테저 포인터 값이 됐어요. 그럼 인테저 포인터를 이용해서 쫓아가서 인테저 값을 가져오는 것을 간접 참조라고 하죠. 그래서 요 포인터를 가지고 간접 참조했습니다. 그럼 인테저 값이 나오겠죠. 그렇게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P라는 것을 그냥은 뿔뿔이 안 되죠. 보이드 포인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역시 인테저 포인터라고 알려주고 그 인테저 포인터를 뿔뿔해라. 이렇게 하면 시킬 수가 있겠죠. 4바이트 뒤로 갈 겁니다. 다음 여기도 봅시다. D의 주소를 넣었어요. 더블 포인터이지만 지금 P는 실제로 자신의 타입은 보이드 포인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블 포인터로 바꾸고 명시적인 형변환 했고, 그래서 이렇게 표시된 지금 마킹된 이 부분이 타입이 더블 포인터 타입입니다. 그것을 역참조 하면 더블이 나오겠죠? 더블형이. 그래서 그거를 출력해 봅니다. 다음은 함수 포인터예요. 이 함수에 대한 것을 넣었죠. 그럼 함수 포인터라는 거 우리 어떻게 선언했었죠? 이거 요대로 헤더 부분 요대로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라 그랬나요? 자, 이렇게 하면 마이프린트라는 이름의 이러한 형태의 함수에 대한 포인터 타입 변수가 선언되는 것인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게 지금 이렇게 쓰면, 자, 여기를 P라고 할까요? 이렇게 쓰면 P라는 변수가 선언되는데, 이 P라는 변수는 이런 형태의 함수 포인터를 가질 수 있는 포인터 변수입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P를 가지고 열고 닫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진 P의 타입은 이거예요. 그럼 보이드 포인터 타입을 이러한 포인터 타입으로 고치는 명시적인 형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에서 타입을 표현하는데 이름을 표시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타입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 타입의 포인터인 P를 선언해요. 이 타입에 대한 포인터 P. 잘못 썼어요. 지금 여기 안에 이 표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전체가 이러한 형태의 함수에 대한 포인터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추가로 스타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러한 형태에 대한 포인터 타입이라는 건 여기 있습니다. 포인터 타입으로 P를 명시적인 형변환한 겁니다. 이 부분이 명시적인 형변환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명시적인 형변환을 한 상태에서 P를 호출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P를 결론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감싸줘야 돼요. 왜냐하면 명시적인 형변환을 했죠. 그 명시적인 형변환을 한 상태의 P, 그거에 대해서 호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에 이 괄호 맨 겉에 있는 가로를 한번 감싸는 걸 하지 않아 버리면 P를 호출하게 되고, 이 P라는, 자, 이게 없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P라는 함수가 있어서 그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수의 반환 타입이 이거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그냥 함수 프로토타입도 아니고 호출도 아니고 이상한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명시적인 형변환을 전체를 감싸는 괄호로 한번 묶어서 P를 명시적인 형변환에서 저러한 형태의 함수 포인터 타입으로 바꾼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호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함수가 호출이 돼요. 지금 여기서 차례대로 이렇게 프린트하고 있으니까 10, 3.98,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나오는지 봅시다. 컨트롤 F5 했어요. 10하고 3.98하고 이렇게 함수가 호출됐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보이드 포인터에다 다른 값을 대입할 때는 아무런 형변환 없이, 제한 없이 포인터 타입이기만 하면 그냥 대입이 됩니다. 그렇지만 보이드 포인터를 다른 포인터로 대입을 해서 쓰지 않고 직접 이렇게 사용할 때는 그냥은 사용할 수 없고, 이렇게 명시적인 형변환을 한 다음에 간접 참조, 또 명시적인 형변환을 한 다음에 호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장 파일 처리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파일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생각해 봅시다. 파일이 없으면 프로그램의 실행 파일은 그야말로 파일이니까 디스크에 보관이 되어 있죠. 그 실행 파일이 로드되면서, 메모리에 로드되면서 프로세스가 발생되고, 그 프로세스가 메모리에 머물면서 우리가 시킨 일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가 끝나면 프로그램도 종료가 되죠.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전부 메모리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메모리상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 중에 저장해야 될 것이 있다. 즉, 프로그램의 수행이 멈춘 뒤에도, 아니면 심지어 PC가 리부팅한 뒤에도 다시 꺼내서 볼 수 있는 형태로 보관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라고 할 때 파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파일은 프로그램이 종료했을 때에도, 그리고 부팅이 됐을 때에도 계속 디스크에 남아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재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파일입니다. 그래서 파일의 필요성은 이렇게 설명이 되었어요. 그럼 파일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보조 기억 장치의 정보 저장 단위, 이렇게 했는데, 보조 기억 장치, 그럼 보조한다는 얘기죠. 그럼 보조가 아니라 메인은 누구예요? 메모리를 얘기해요. 그러면 메모리 이외에
기억 장치가 보조 기억 장치니까 디스크를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위에 디스크라는 말이 나왔죠. 네. 이러한 파일에는 저장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텍스트 파일과 그것이 아닌 형태를 다 이진 파일이라고 합니다. 텍스트 파일이라는 것은 내용이 아스키 코드와 같은 문자 코드 값으로 저장되어 있다. 즉, 읽을 수 있는 리더블이라고 하죠. 읽을 수 있는 내용의 코드만 가지고 있으면 텍스트 파일, 그렇지 않은 영역의 코드도 가지고 있으면 이진 파일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진 파일은 우리가 제작하는 파일 중에는 momo.c라는 소스 파일도 있고, 이걸로 만들어지는 momo.o라는 기계어 파일도 있고, 이거를 다시 링커가 만들어내는 momo.exe라는 실행 파일도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 기계어 파일이나 실행 파일 이런 것들은 이진 파일입니다. 왜냐하면 텍스트 형태의 내용만 가지고 있지 않고 읽을 수 없는 코드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진 파일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만든 momo.c라는 소스 파일은 텍스트 파일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파일이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텍스트 파일을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죠. 메모장, 그 다음에 개발할 때 사용하는 비주얼 스튜디오 이런 데다가 momo.c 파일을 끌어다 놓으면 그 내용이 텍스트로 이렇게 보입니다. 줄바꿈도 있고 탭도 있고 스페이스도 있고 기타 캐릭터들 쭉 보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 파일이란 실행 파일, 그림 파일, 음악, 동영상 등 이런 것들이 전부 이진 형태로 저장되어 있어서 이진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진 파일은 텍스트 파일처럼 메모장 같은 데서 열 수가 없죠. 그럼 이진 파일은 누가 여냐 하면은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특정 프로그램이 열 수 있습니다. 아래아 한글에서 만든 파일이 HWP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죠. 이거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못 열잖아요. 여기에 내부 구조, 이 파일 안에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 있으니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 파일을 만든 회사에서 정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 회사만의 포맷, 그것이 바로 이진 파일 형태입니다. 그래서 파일의 두 가지 형태, 텍스트 파일과 이진 파일을 구분해 봤어요. 그럼 다음은 입출력 스트림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스트림이라는 것은 한 줄로 줄줄이 줄 서서 차례대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입출력은 둘 다, IO는 둘 다 버퍼를 통해서 제공이 되는데, 인풋 버퍼, 아웃풋 버퍼 이렇게 버퍼를 통해서 제공되는데, 요것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q 형태입니다. 즉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가는 q 형태의 버퍼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버퍼라고 부르면 다 q를 생각하시면 돼요. 일정 부분 메모리를 잡아놓고 거기에다가 쭉 씁니다. 쓰고 찾아갈 아이가 있으면 이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쭉 찾아가는 거예요. q죠. 예. 그래서 IO 스트림은 입력 버퍼, 출력 버퍼를 이용해서 자료를 이동시키는 통로다. 한 줄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표준 입력이라는 것은 키보드 버퍼라는 게 있었죠. 배웠죠, 우리가. 운영체제 레벨의 버퍼가 있고 각 프로세스 레벨의 버퍼가 있어서 운영체제 레벨에 있는 것을 엔터키를 치면 프로세스 레벨 버퍼로 옮겨준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입력 버퍼, 입력 스트림, 키보드에서 오는 것, 그것은 scanf 같은 함수로 읽을 수 있다. 다음에 여기 먼저 봅시다. 출력 스트림 모니터다. 표준 출력은 모니터다. printf 함수 같은 것을 이용해서 내보낼 수 있다. 같은 거라고 표현하는 게 요거하고 요것만 입력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입출력 함수들도 있어요. 곧 배워봅시다. 그 외의 입력 스트림은 파일 입력도 있을 수 있고 터치 스크린 입력도 있을 수 있고 네트워크 입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에서 읽을 수 있죠.
반면 그걸 다시 반대로 생각하면 출력 스트림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파일에다가 출력, 파일에다가 내용을 쓴다는 얘기죠. 이거는 파일의 내용을 읽는다는 얘기고, 프린터로 출력, 네트워크로 출력,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줄로 데이터가 쭉 이동하는 통로를 IO 스트림이라고 하는데, 각각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다양한 종류들이 있다. 그 중에 표준은 뭐다? 표준 출력은 모니터다. 표준은 뭐다? 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목은 파일 스트림인데요. 제목은 파일 스트림이지만 여기서 하는 얘기는 파일 스트림을 다루는 C 언어에서의 제공하는 함수들을 얘기합니다. 좀 전에도 말했듯이 스트림이라는 것은 한 줄로 줄줄이 들어오면 인풋, 나가면 아웃풋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그럼 메모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적인 구조는 2차원도 있고 원형도 있고 이렇지만, 실제 메모리, 실제 물리적인 메모리는 그냥 한 줄로 쭉 나열된 비트 스트림일 뿐이다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파일이 이렇게 길게 생겨서 아이디가 쭉 들어있고 이 사람의 네임이 쭉 들어있고, 아이디하고 네임이 이렇게 있고 그것이 여러 개 있는 이런 모양의 파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파일 내부에서는 일렬로 돼 있는 것이죠. 일렬로 아이디 네임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형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메모리처럼 파일도 하나의 스트림, 그러니까 한 줄로 길게 늘어서서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형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파일 스트림을 다룬다라는 건 뭐냐면, 파일을 아무 때나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아무 때나 쓸 수도 없고 일시에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아무 때나 쓸 수 없다라는 것은 그 파일을 내가 차지한다는 명시적인 표현을 한 다음에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스템 안에 어떤 특정 파일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파일이 저한테만 보이는 게 아니죠. 내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만 그 파일을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 안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그 파일에 접근 권한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그럴 경우에 아주 운이 없게도 두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그 파일에 접속해서 리드하고 라이트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생기고 그러겠죠. 그래서 명시적으로 특정 파일을 내가 건드리겠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부터 내가 그 파일을 리드 또는 라이트 하겠다라는 뜻으로 F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다 했을 때는 이제 놔줘야 돼요. 그래야 다른 프로세스가 다시 그 파일을 리드 또는 라이트 할 수 있죠. 그럴 때는 놔주겠다라는 의미로 fclose라는 함수를 또 불러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 프로그램은 fopen에 성공한 이후부터 fclose를 호출하기 전까지 그 파일의 스트림에 대해서 리드, 라이트 하는 작업들을 쭉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아무 때나 할 수 없다에 대한 답은 이제 나왔어요. 아무 때나 할 수 없고 F 오픈하고 F 클로즈 사이에서만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의 내용을 일시에 다 쓸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일시에 다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파일에 쓰고 읽느냐 하면, 스트림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한 줄로 쓰고 읽을 수가 있어요. 파일의 내용이 이렇게 일렬로 늘어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파일을 Fopen해서 열면은 파일 포인터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거를 파일 포인터를 축약해서 FP라는 이름으로 보통 파일 스트림 포인터를 명명을 해요. 조금 있다가 프로그래밍 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파일 포인터라는 게 생기는데, 이 파일 포인터가 파일의 첫 번째 바이트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파일 포인터가 쭉 훑어가면서 그 훑어간 자리에 대해서 리드 또는 라이트가 가능합니다. 그럼 한번 리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치에 파일 포인터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다 내가 5바이트를 읽어라 라는 함수를 불러요. 그러면 이게 이 파일 포인터가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해서 5칸 이동하면서 이동할 때마다 한 바이트씩 읽어서 5바이트를 나한테 내놓게 됩니다. 나의 버퍼에다가 5바이트를 써줘요. 그러면 5바이트를 읽었다라고 하면 그 시점에는 파일 포인터가 여기에 안 있고 5바이트 전진한 여기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다시 리드 또는 라이트를 파일 포인터를 한 바이트씩 전진시키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파일 포인터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아시겠죠? 다시 요약해서 말하자면 파일을 오픈하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파일 포인터라는 것이 생긴다. 그 파일 포인터에서부터 한 바이트씩 이동하면서 리드 또는 라이트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파일 포인터가 있지 않은 그냥 임의의 자리, 여기에서부터 10바이트를 읽고 싶다.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럼 이걸 내가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파일 포인터를 내가 원하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함수가 있어요. 이동시켜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10바이트를 읽는 겁니다. 그러면 파일 포인터가 한 바이트씩 훑으면서 지나가면서 나의 읽어서 여기다 놔라 하고 하는 버퍼 10바이트짜리를 주겠죠. 그러면 그 버퍼에다가 한 바이트씩 쭉 채워 넣습니다. 그러면서 파일 포인터는 아까처럼 10바이트 뒤의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가 대략 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예를 보면서 더 자세히 이해하기로 합시다. 그럼 다시 정리해 봅시다. 파일의 내용에 액세스를 하려면 F-오픈, F-클로즈 해야 된다. 그리고 F-오픈하면 파일 포인터가 생기는데 그 파일 포인터를 한 바이트씩 이동하면서 리드 또는 라이트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 파일에는 파일을 열 때라는 거는 F-오픈할 때입니다. F-오픈할 때 모드를 주게 돼 있어요. 모드는 리드 할 거냐 라이트 할 거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A는 뭐냐라고 하면 A는 append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라이트 할 수 있는 권한 중에 하나인데 이 W인 라이트하고는 다른 점이, W는 파일 전체를 새로 쓰는 것이고 append는 기존에 있던 내용을 보존하면서 기존 내용의 맨 뒷부분에다가 덧붙이기로 써나가는 게 append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예를 들어가면서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로 파일 스트림에 대한 얘기를 마쳤어요.